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의 김시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제목은 글자 하나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주최 측이 저한테 정해서 주신 걸요. 제가 이제 맞춰서 준비했고요. 또 한 가지 주최 측에서 저한테 이 원고를 한 달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하셔서 지금 이 내용은 정확하게 한 달 전에 제가 주최 측에 보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자명한 것도 그 당시에는 상당히 불확실한 측면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걸 감안하고 제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 구조는 이렇게 이제 배경과 전개 이 두 가지는 뭐 일종의 서론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3, 4, 5에 초점을 맞춰서 이것이 과연 그동안 어떻게 파급 효과를 영향을 주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될 것 같은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뭐 이런 내용으로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배경 미중 갈등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죠. 근데 작년엔 뭐 주로 언론들에서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그게 왜 발생했을까? 표면적인 이유는 미국이 굉장히 많은 무역 적자를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다. 이거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뭐 몇 가지 팩트를 제가 적시해 놨는데요. 미국의 제일 큰 무역 적자 상대국이 중국이고 중국 입장에서 제일 큰 무역 흑자 상대국이 미국입니다. 각 나라의 통계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 구조에 관해서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중국은 미국 전체 수입에 있어서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무역 적자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 반대로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은 전체 수출의 한 20% 가까이 되고요. 무역 흑자의 반 가까이 됩니다. 이런 구조가 10년 이상 계속 유지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미국이 불만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더 어떤 깊은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중국의 추격에 대해서 더 이상 가만히 방관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국제 정치학자들이 양국이 이제 전략적 경쟁을 시작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의 규모가 불과 한 15년 전만 해도 뭐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미미한 상대였는데 2010년이 돼서 이제 일본을 추월해서 세계 제2의 경제 규모가 됐고 지금 현재는 이제 흔히 공식적인 통계자로 따라주면 미국 GDP의 한 60%를 좀 넘는 수준에 도달했고, 근데 GDP를 평가할 때 그 나라의 물가 수준을 고려해서 재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흔히 이제 그 구매력 평가라고 하는데 그런 기준으로 평가를 해보면 이미 중국의 경제 규모는 미국의 경제 규모를 넘어섰고, 또 소위 말하는 국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 발생 이후에 중국이 상당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국제 문제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질서를 위협하는 그런 것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이거를 방관할 수 없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응한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특히 그 과정에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이 추격하는 것이 굉장히 불공정한 게임을 통해서 중국에 진출한 기업한테 강제로 기술을 이자사로 강요한다든지 뺏어간다든지 등등 이제 이런 불만이 이제 표출된 겁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더 굳이 첨언을 하면은 양국 모두 강력한 소위 민족주의 성향을 갖는 국가주의 성향을 갖는 지도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슬로건이 이제 득세하게 됐고 중국에서도 뭐 중국몽, 중국의 꿈, 또 위대한 중화 민족의 부흥 뭐 이런 식의 슬로건이 뜨면서 결국은 그 두 큰 세력의 이제 충돌로 가는 듯한 느낌이 이제 작년부터 보다
명확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배경이고요. 이제 전개 과정은 뭐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아시는데 굳이 제가 첫 번째 이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국제 통상 질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한복판의 미중 갈등, 미중 그 무역 전쟁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작년부터 미국이 여러 가지 새로운 그 보호무역 조치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전에 없고 일종의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이 미국의 무역 확장법 232조라고 하는 것에 국가 안보를 근거로 해서 그게 위협이 될 경우에는 수입을 규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게 거의 어떻게 말하면 형식적인 조항. 과거에는 리비아하고 이란에 대해서만 아주 특수한 상황에 발동한 경험이 있는 그런 특수한 조항을 이제 굉장히 전면적으로 부각시켜서 작년에 철광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높이고 또는 뭐 쿼타를 하는 식으로 협상하고 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장 큰 현안 요소가 지금 최근에 그 미국 상무부의 보고서가 발표가 됐던 제출이 됐던 자동차 무역에 대한 미국의 국가 안보를 근거로 한 수입 규제. 근데 이 대상이 누구냐면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 독일, 일본, 한국, 캐나다, 멕시코 이런 그런 동맹국들 대상으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수입을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아주 성격상 새로운 조치가 나타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것이고요. 제일 끝에 써놨듯이 미국에 접근하는 방식은 일단은 일방적인 조치를 선언한 다음에 그 다음에 1대1로 양자 협상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여전히 그 강대국의 논리를 강대국의 접근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어쩌면은 더 이상 그 WTO가 중심이 되는 그 룰 베이스된 국제 통상 질서가 더 이상 완전히 무의미하다고 표현하기는 제가 좀 과한 것 같지만 굉장히 약화되는 새로운 시기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맥락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이 작년부터 표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 제가 더 이상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4월 달에 발표가 되기 시작해서 5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25% 부과하겠다. 그리고 그거에 근거해서 실제로 7월 달에 340억 불인가요? 그리고 8월 달에 160억 불. 그래서 총 500억 불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고 이어서 9월 달에는 미국이 추가로 2천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처음에는 25% 얘기하다가 일단 10% 관세를 부과하고 이제 금년 1월 1일부터는 25% 올리겠다라고 했고 이거에 대응해서 미국은 그만큼 2천억 불만큼 더 이상 부과할 대상이 없으니까 일단 600억 달러에 대해서 같은 조치로 대응했고 이런 식으로 작년 한 9월, 10월까지는 굉장히 에스컬레이트 되는 상황이 벌어지다가 잘 아시다시피 작년 11월 말에 이제 G20 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의 정상들이 만나서 일단 휴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90일간 이제 홀드하고 협상을 진행해 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전개되어 온 미중 간의 경제 갈등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직접적으로 이와 같이 서로 상대방 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 수입 규제를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과정이 진행된 결과 두 나라의 무역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가? 상당히 흥미로운 혹은 예상하고 다른 결과가 적어도 무역에 관해서 특히 양국 간 무역에 있어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듯이 미국이 관세를 부과했고 관세 부과 대상도 2,500억 달러, 중국은 1,100억 달러.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대상에 대해서 미국이 관세를 부과했는데 실제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가?
미국의 경우에는 작년 10월까지 통계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미국 정부가 셧다운하는 바람에 보다 최근 통계가 안 나와서 그런데요. 수출이 9% 증가, 수입이 9% 증가, 무역 적자 조금 증가. 거의 미국 전체 무역에서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수출이 1.4% 감소, 수입은 8.2% 증가.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왜 그럴까? 미국이 수입 장벽을 높였는데 중국에 대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거꾸로 중국으로부터 수입은 늘어났고 중국에 대한 수출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어요. 중국 데이터로도 똑같은 현상이 발견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예측했을 경우에는 중국이 타격을 받고 미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들 것 같고 미국은 그 반대일 것 같은데 실제로 나타난 현상은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어떻게 말하면 미국에게 불리한, 적어도 무역 흐름으로만 봤을 경우에 이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제기가 되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은 뭐 이런 규제 조치가 있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효과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수입을 대체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시간이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설명은 예를 들어서 금년 1월 1일로는 더 수입 장벽이 올라가니까 그 전에 조금이라도 낮을 때 좀 더 많이 중국 입장에서 수출하고 미국의 수입업자 입장에서도 빨리 수입하자. 제가 표현을 스토밍이라고 했는데 그런 현상들로 설명을 합니다. 실제 조금 더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보더라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최근에 와서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바이레터럴 무역이 양자간 무역에서 둘 다 수출과 수입이 다 줄어드는데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듭니다. 미국이 대중국 수입은 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이것만 보면은 이제 중국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은데 좀 더 넓게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역시 타격이 더 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경제 성장률에 작년 같은 현상이 두 나라 경제 성장률에 어떻게 영향을 줬느냐 봤을 때는 중국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반면에 미국은 별 영향을 받는 것 같지 않아요. 특정한 부문, 특정한 산업의 경우에는 일부 타격을 받지만 예를 들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 뭐 이미 잘 아시는 거지만 작년도에 6.6% 성장한 것으로 나오고 게다가 중국이 작년도 경제 성장률 6.6%라는 걸 발표하는 전날에 그 이전 2017년도 성장률을 1% 원래 6.9%로 공식적으로 발표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6.8%였다라고 수정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베이스를 낮춰놓고 성장률이 덜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려고 통계를 매니플레이트 했다라고 하는 의심을 살 만한 조치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분기별 성장률을 봤을 때는 작년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 하락이 좀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작년도 4, 4분기에는 성장률이 6.4%. 다시 말해서 2017년하고 2018년 상반기까지는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는데 하반기부터는 명확하게 하락 증세가 보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중국의 소비 증가율이나 투자 증가율이 그 전에 비해서 뚜렷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왜 그러는가? 저희가 뭐 추론해 보건데 미국하고의 경제 갈등, 무역 갈등이 생기면서 미국의 기업이나 소비자들이 미래에 대해서 훨씬 더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게 보기 때문에 저런 변화가 나타났고 그것이 성장률의 하락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중국 정책 당국의 입장에서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 앞에 무역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에 비해서 거시적인 영향은 중국이 더 크게 받았다라고 하는 평가가 무난한 평가라고 보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작년도가 경기 상승기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확인이 되어 있는데 경기 상승기에 약간의 타격이 오더라도 그것이 거시적으로 주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더군다나 미국은 경제 규모가 중국보다 더 크고 무역 의존도는 더 작고 수출 의존도 무역 의존도 더 낮고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적어도 드러나는 거시적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일부 업종에서는 타격이 있었죠. 이런 정도로 이제 파급 효과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이거는 업데이트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질적으로는 같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파급 효과의 세 번째로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더 우려가 되는 것이 이런 측면입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경제 갈등, 무역 갈등을 하게 되면서 그것이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전 세계적으로 무역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계 1위 경제국과 2위 경제국이 상호 무역 규제를 하고 그러면서 무역이 타격을 받을 경우에는 전 세계의 무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한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는 더 우려될 수 있는 것이, 지금 어떻게 말하면 WTO라고 하는 국제무역 질서를 만든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이 더 이상 WTO와 같은 국제 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인 조치들을 마구 하고 있다. 이거는 향후 굉장히 우려스러운 새로운 국제 통상 질서의 등장의 그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변화는 지난 한 22여 년에 걸쳐서 소위 세계화의 그 힘을 타고 전 세계적으로 그 생산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는데, 그걸 이제 전문가들이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의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시점이 이 시점이 아닌가, 이 사건이 아닌가, 이런 변화가 시작되면서 결국은 어쨌든 우리는 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 깊이 들어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변화에 어떤 식으로든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졌고,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얘기는 기업들은 굉장히 그 리스크가 커졌다, 이런 상황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왔을 때 이게 어떻게 됐을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 달 전에 썼을 때는 사실은 언론에서는 굉장히 그 비관적인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갔고요. 근데 일단 제가 그때 써놓은 것은 이게 파국에 이를 가능성이 높지 않다. 왜 그러냐? 적어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만약 무역 전쟁이 에스컬레이트되고 미국이 관세율을 25% 올리고 또 더 확장하고 이럴 경우에는 두 나라 모두 굉장히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타격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머무르지 않고 이것이 그 정치적인 그 영향을, 파급 효과를 가져와서 현재의 지도자들한테 결코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적어도 경제학적인 접근으로 판단을 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그 위협하고 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자국의 또 자기의 정치적 이득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적절하게 상대방의 양보를 얻어낸 다음에는 그걸 수용하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중국도 굉장히, 이건 중국의 부상 과정에 커다란 타격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요인인데, 상당한 정도의 양보를 하더라도 이 큰 장벽은 이렇게 덮고 가는 것이 중국의 이득이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이런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제가 쓸 당시에는 그 당시 차관급 협상이 약간의 성과를 냈다라고 하는 정도의 결과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지난 한 달에 걸쳐서 조금 더 고위급 협상들이 진행되어 왔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상당 부분 협상 기간을 연장해서 일단은 3월 1일까지만 연장을 해놨는데, 그걸 더 연장해서 일정한 타협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우세한 그 전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얘기하면 제가 한 달 전에 예측했던 것이 좀 실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들어요. 다만 제가 추가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타협이 되고 양국이 그것이 MOU 형태가 됐던 무슨 다른 더 공식적인 협정 형태가 됐던 이 무역 전쟁을 마무리하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합의에 이르더라도 이거는 이제 갈등의 종식이 아니라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이후에 여전히 그럼 이렇게 합의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를 놓고 갈등이 벌어질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환율이랄지 또 기술이랄지 뭐 등등 새로운 여러 가지 이슈를 놓고 양국은 계속적으로 갈등을 할 수밖에 없다. 왜? 이거는 크게 보면 두 나라의 전략적 경쟁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전략적 경쟁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양국은 앞으로도 계속 다양한 형태로 또 때로는 굉장히 심각한 모습으로 갈등을 지속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드리는 제안은 사실은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기업인들한테 훨씬 더 많은 그 정보를 갖고 또는 지식을 갖고 들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냥 제 입장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특히 오늘은 차이나 워치이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한 얘기를 좀 드리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이와 같은 전 세계 통상 환경의 변화 플러스 중국 경제의 질적이고 구조적인 변화, 이 큰 두 가지 변화를 염두에 두고 중국 관련 비즈니스를 하셔야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라고 하는 건 뭐냐? 중국에서 한 3, 4년 전부터 뉴 노멀, 신창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새로운 중국 경제 구조적 현상이 뭐냐?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성장률의 하락이에요. 성장률의 하락, 작년에 6.6%, 금년에는 대부분이 6.5% 미만의 성장률을 예측합니다. 이게 잘 마무리되더라도 성장률 하락은 이거는 앞으로 지속될 것이고,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중국이 과거처럼 고속 성장할 거라고 하는 기대는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두 번째로는 이제 경제 구조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제 산업 구조의 변화, 이 측면에서는 과거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 불리는 소위 제조업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미 한 5년 전부터는 중국의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2차 산업, 제조업은 위축되고 있다. 이것도 정착된 새로운 구조 변화다. 그리고 이제 소위 성장 엔진의 변화, 혹은 중국 수요 구조의 총수요 구조의 변화라고 얘기하는데, 과거에 중국은 투자와 수출이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던 시기에 그런 경제였는데, 예를 들면 투자가 1년에 전년 대비 20% 증가, 이거 보통이었거든요. 수출도 2000년대 중반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25% 증가, 이런 구조였는데, 작년도에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아마 7%, 8%였고 투자 증가율은 6%였어요. 상대적으로 소비 증가율이 9% 정도였다는 것은 이미 중국의 수요 구조 또는 중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 엔진이 상당히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될 거고, 또 중국 정부 스스로 정책적으로도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수용한다. 물론 너무 빨리 떨어지는 것은 막으려고 하겠지만, 그러면서 적어도 민생이랄지 환경이랄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기네들은 우리는 질적인 성장으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규제 강화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장의 등장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질적인 변화 혹은 정책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기업의 몫이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개별 기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중국 비즈니스라는 모든 기업한테 하나의 처방을 드리는 것은 전혀 무의미합니다. 이제는 개별 기업의 위치나 산업이나 전략에 따라서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강조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화, 그 과정에서 중국은 아주 중요한 최종 생산자 역할을 그동안 해왔는데 그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것, 그리고 서비스업이 상대적인 발달, 중국에 특히 최근에 와서 뚜렷한 것이 소위 말하는 플랫폼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플랫폼에 올라타는 것이 중국 시장에 들어가는 중요한 통로다. 그리고 리스크의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 이런 정도의 어떻게 말하면 조심해야 될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회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 예를 들자면은 미국이 중국으로 하여금 이제 시장을 개방을 늘리도록 압력을 가했고, 실제로 중국은 작년부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있었단 말이죠.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 관세를 일방적으로 내렸어요. 또 금융시장 개방을 뭐 한도는 있지만 어쨌든 더 늘립니다. 또 이번에 이제 타협이 되면 여러 가지 새로운 개방 조치가 취해질 거예요. 일단 미국을 상대로 한 거지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개방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활용하는 그런 작업. 또 하나는 중국이 이와 같이 미국과의 그 압력으로 인해서 경기가 하강하니까 작년 말부터 명확하게 경기 부양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 재정 정책이건 통화 정책이건. 경기 부양을 한다는 것은 또 어쨌든 새로운 그 비즈니스 기회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 부양 정책도 활용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중국이 뭐 자본이 넘쳐나는 나라, 뭐 최근에 와서는 규제를 좀 합니다만 어쨌든 중국 자본을 우리가 우리에 맞게 이용하는, 특히 벤처 기업 같으면은 중국의 그 벤처 투자를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전략적인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마지막으로, 이건 장기적인 얘기일지 모르지만 뭐 북한에 대한 장기적인 공동 진출이랄지 또는 중국의 1대1로와 연계한 제3국 진출할지 하는 가능성도 열어놓고 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정도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